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영국에서 온 대학생 엘리엇이라고 합니다. 한국 문화와 케이팝을 너무 사랑해서 서울로 교환학생으로 오게 되었어요. 평소에는 BTS와 블랙핑크의 공연 영상을 보며 흥얼거리던 제가 이렇게 서울 한복판에서 새로운 모험을 하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답니다. 제가 한국에서 첫 겨울을 맞이한 날, 눈이 내릴 것이라는 예보를 들었어요. 눈? 그게 뭐가 대단하다고? 라고 생각했죠. 사실 영국에서는 가끔 눈이 오긴 하지만 거의 눈송이가 땅에 닿기도 전에 녹아버리거든요. 그래서 눈 오는 풍경을 제대로 본 기억이 없었어요. 그런데 서울은 다르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어본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습니다. 온 세상이 순백의 눈으로 덮여 있었거든요. 그러나 이 아름다운 풍경이 낭만적이기만 했던 건 잠시였습니다. 제가 예상치 못한 폭설의 위력을 곧바로 경험하게 되었어요. 아침 일찍 도서관에 가기 위해 버스를 타려고 나갔는데 도로는 이미 차량으로 가득 차 있었고 차들이 거북이 걸음을 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두꺼운 패딩을 입고 출근길에 나섰지만 제설 작업이 아직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탓에 도로는 빙판길이 되어 있었습니다. 곳곳에서 차들이 미끄러져 충돌하는 소리가 들렸고 몇몇 사람은 걸음을 제대로 떼지 못하고 넘어지기도 했어요. 이날만 해도 서울소방재난본부에 폭설로 인한 신고가 150건 가까이 접수됐다고 하더라고요. 뉴스에서 보니 인천공항에서는 항공기 34편이 결항되고 160편 이상이 지연되었다고 했어요. 심지어 성북구에서는 정전사고까지 발생했다고 하더군요. 정말 역대급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무사히 도서관에 도착할 수 있을까 걱정하며 발걸음을 옮겼어요. 길가에서 만난 어떤 아주머니는 요즘 눈이 이렇게 많이 오는 게 흔치 않아요. 꼭 조심해서 다녀야 해요. 라고 친절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저는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서울 사람들이 서로 돕고 협력하는 모습을 직접 보고 느끼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발이 묶인 차량 옆에서 눈을 치우거나 미끄러진 차를 밀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골목길에는 제설 작업을 돕는 주민들도 있었어요. 동네 편의점에 들렀을 때는 사장님께서 제가 젖은 옷으로 떨고 있는 걸 보시고 따뜻한 음료수를 건네주시며 이렇게 날씨가 안 좋을 땐 따뜻한 거 마셔야 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제게는 그저 눈길이 위험하게만 느껴졌지만 서울 사람들은 이 상황을 협력으로 극복하려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이렇게 첫 번째 위기는 제가 예상치 못한 서울에서의 폭설로 인해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이 순간들이 오히려 서울의 사람들과 그들이 보여준 협력의 힘을 경험하게 만들어준 특별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눈이 펑펑 내리던 그날, 저는 도서관에 가려던 계획을 접고 근처 카페에서 몸을 녹이기로 했어요. 생각보다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카페에 들어서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이유로 자리를 잡고 있더라고요. 눈을 털며 따뜻한 커피를 주문한 뒤 창밖을 보니 도로 위의 차량들이 여전히 거북이 걸음을 하고 있었어요. 길 위를 걸어가는 사람들도 신발이 미끄러워 보폭을 좁히며 조심스럽게 걷고 있었고요. 그때 카페 안에서 들리는 한국 사람들의 대화를 통해 이 도시가 얼마나 준비된 곳인지 알게 되었어요. 한 무리의 젊은 사람들이 각자 모임을 만들어 제설 작업에 나가겠다고 말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거든요. 알고 보니 서울에서는 폭설이 내릴 때마다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공동 작업을 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본 저는 너무 신기해서 그들에게 다가가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서 온 엘리엇이라고 해요. 여기서 교환학생으로 공부하고 있어요. 혹시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그들 중 한 명이 웃으며 말했어요. 와, 외국인이 이런 날씨에 나서다니 대단하네요. 저희는 동네 도로에 쌓인 눈을 치우려는 중인데 한번 도와보시겠어요? 저는 흔쾌히 승낙했고 그들과 함께 제설 작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작업을 시작하기 전 그들은 저에게 작은 삽을 건네주며 눈을 치우는 방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눈이 무거우니까 허리로 무리하지 말고 적당히 퍼서 옆으로 밀어내는 게 좋아요. 모두가 각자 역할을 나눠 맡아 빠르게 움직였고 길가에 쌓인 눈은 금세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협력하는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영국에서는 폭설이 드물다 보니 이런 조직적인 반응은 본 적이 없었거든요. 작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제가 케이팝을 좋아한다는 얘기에 다들 환하게 웃으며 호응해 주었어요. BTS 좋아하세요? 아니면 블랙핑크요? 라고 물으며 관심사를 공유하기도 했고 몇몇 사람들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노래를 흥얼거리기도 했어요.
저는 이 낯선 땅에서 느낀 따뜻함과 연결감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렇게 제설 작업을 끝낸 후 그들과 함께 동네 작은 국밥집에 갔습니다. 추위 속에서 몸을 녹이며 따뜻한 국물을 마시는 순간 저는 한국 사람들의 일상 속 따뜻함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참 이야기를 나누던 중 국밥집 사장님이 다가오시더니 저를 보며 외국분이 우리 동네를 도와줬다니 정말 고맙네요. 국물 더 드릴 테니 많이 드세요. 라며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치 오랜 친구나 가족 같은 환대를 받는 기분이 들었어요. 눈이 잦아들 무렵 저와 그들은 헤어졌지만 그들과 나눈 대화와 추억은 제 마음속에 오래 남을 것 같았어요. 그들의 협력과 따뜻함은 단순히 눈을 치우는 작업 이상으로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서울에서 벌어진 다른 상황들도 뉴스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한 뉴스에서는 어떤 버스 기사가 눈 때문에 오도 가도 못하게 된 승객들을 위해 버스 안에서 따뜻한 음료를 나눠줬다는 이야기를 전했어요. 또 다른 뉴스에서는 한 공무원이 도로에 갇힌 차들을 한 대 한 대 끌어내주면서 밤새도록 현장을 지켰다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팀처럼 움직이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어제 만난 친구들에게 고맙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그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정리해 SNS에 올렸어요. 서울 사람들의 따뜻함과 협력을 직접 경험한 날. 이런 겨울을 겪어보니 한국이 왜 대단한 나라인지 알 것 같아요. 라는 글과 함께요. 이렇게 저는 폭설 속에서 한국 사람들의 특별한 정신과 협력 문화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저 K-팝을 좋아해서 오게 된 이 나라가 점점 더 특별하고 의미 있는 곳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제가 본 서울 사람들의 모습은 단순히 눈을 치우는 것을 넘어선 것이었고 서로를 돕고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 그 자체였거든요. 폭설이라는 위기는 제게 서울에서의 새로운 배움과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점점 더 이 도시 그리고 이 나라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하루 동안의 경험을 곱씹으며 서울의 또 다른 면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폭설이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 서로 돕고 웃음을 나누는 모습을 본 것은 충격적이면서도 감동적이었어요. 어쩌면 제가 평소에 알던 도시는 지나치게 바쁘고 차갑게만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날만큼은 모두가 서로를 돕는 데 주저하지 않았고 그 안에서 놀라운 연대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순간은 제가 제설 작업을 마치고 카페로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추위를 피해 커피 한 잔을 들고 자리에 앉으려는데 두꺼운 패딩을 입은 젊은 여성이 다가와 말을 걸었어요. 혹시 오늘 동네 제설 작업을 도왔던 분 아닌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에게 맞다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그녀는 작은 박스를 내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가족이 직접 만든 쿠키인데요.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으니까 맛있게 드세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폭설이 불편하고 위험한 상황일 수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사람들이 보여준 따뜻함은 저를 울컥하게 만들었어요. 그녀와 몇 마디를 더 나누며 이야기를 나눴고 한국의 공동체 문화와 이웃 간의 따뜻한 관계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뉴스에서 들은 이야기 중에는 나이 지긋하신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이 골목에서 직접 삽을 들고 나와 제설 작업에 참여하신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집 앞눈은 우리가 치워야지 누구한테 기대겠어. 라며 웃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이런 자발성과 공동체 의식은 영국에서 보기 힘든 모습이었고 그 차이가 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경험은 단순히 날씨 문제를 넘어서 한국 사람들이 가진 내면의 힘과 마음을 이해하는 데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렇게 강한 폭설 속에서도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나라가 또 있을까? 그 다음날 아침 서울은 여전히 눈으로 덮여 있었지만 제설 작업 덕분에 주요 도로는 조금씩 정상을 찾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전날의 제설 작업에서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과 재회하기 위해 약속 장소로 나갔어요. 어쩌면 이 경험은 한국에서의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 같았거든요. 따뜻한 인사를 나누며 우리는 근처 작은 식당에서 함께 아침을 먹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하던 중 저는 작은 사건 하나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음식이 나오기 전에 저는 테이블에 놓인 반찬을 보며 너무 신기해했어요. 한국 음식 문화에서는 기본 반찬이 무료로 제공된다는 점이 저에게는 큰 놀라움이었거든요. 그런데 반찬이 나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어떤 어르신이 제가 먹는 모습을 지켜보며 무언가를 말씀하셨습니다. 저 친구 저렇게 먹으면 안 되는데. 저는 순간 당황했어요.
한국어가 아직 유창하지 않다 보니 어르신의 말씀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뭔가 제가 잘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어르신 쪽을 쳐다봤고 저는 갑자기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는 것 같아 불편해졌어요. 혹시 제가 한국 문화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한 건가요? 라는 생각이 들며 걱정이 커졌습니다. 제가 긴장한 채 어색한 미소를 지었을 때 같이 있던 친구가 저를 도와주었어요. 아, 엘리엇. 괜찮아요. 어르신이 농담 섞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반찬 맛있게 먹으라는 뜻이에요. 라고 말하며 분위기를 풀어주려 했죠. 그러나 저는 이미 오해로 인해 마음이 조금 상해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그 어르신이 제게 다가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미안해요. 나쁜 뜻은 아니었어요. 그냥 외국인이 한국 음식을 좋아하는 모습이 보기 좋아서 한 말이에요. 저는 그제야 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고 마음이 풀렸습니다. 그는 제가 케이팝을 좋아해서 한국에 왔다는 얘기를 듣고 크게 웃으며 이런 날씨에 고생 많아. 한국에서 좋은 추억 많이 만들어가길 바래. 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작은 오해는 제가 한국에서의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농담이나 표현에서 간혹 직설적일 수 있지만 그 속에는 진심 어린 관심과 따뜻함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저는 그날 친구들과 이야기하며 이 경험을 웃음 섞어 나눌 수 있었고 앞으로 한국 문화를 더 배워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약속이 있어 서울 중심부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아직 도로 상황이 완벽하지 않아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기로 했죠. 그런데 지하철역에서 예상치 못한 또 다른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승강장에서 한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들고 계셨는데 짐이 너무 커서 지하철에 오르기 어려워 보였어요. 그러자 젊은 청년 한 명이 망설임 없이 달려와 그녀의 짐을 들어주었습니다. 할머니는 연신 고마움을 표하셨고 다른 사람들도 그의 행동에 미소를 지었어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며 한국 사람들의 상호 도움과 배려심을 또 한 번 느꼈습니다. 어제 눈을 치우는 작업에서도 그랬듯 이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연스럽게 서로를 돕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 동안 저는 한국의 이런 모습이 단순히 개인적인 성향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스며들어 있는 문화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느끼는 따뜻함은 저를 점점 이 나라에 빠져들게 했습니다. 저녁 무렵 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날씨 변화에도 놀라지 않고 우산을 펼치거나 주머니 속에서 장갑을 꺼내며 평소처럼 움직였습니다. 제가 머물던 곳으로 돌아가던 길에 또 한 번 인상 깊은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한 식료품점 앞에서 주인이 가게 앞길을 치우고 있었는데 지나가던 사람들이 잠깐 멈춰 서서 도와드릴까요? 라며 삽을 들고 나섰습니다. 주인은 감사 인사를 건네며 이런 날씨에 이렇게 도와주다니 정말 고마워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순간들을 하나의 퍼즐 조각처럼 연결해 보았습니다. 이제는 이곳 사람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제게 감동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한국은 단순히 흥미로운 곳이 아니라 어려운 순간에도 함께 협력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특별한 정신을 가진 나라라는 것을 점점 더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날의 마지막은 숙소에서 친구들과 함께 보낸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겪었던 오해와 그 뒤에 이어진 감동적인 순간들을 이야기하자 친구들은 웃으며 이런 게 바로 한국에서 느낄 수 있는 따뜻함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경험들이 단순히 낯선 환경에서의 적응을 넘어 제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폭설이라는 위기는 제게 서울 사람들과 그들의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게 만들어준 특별한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경험하고 싶다는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다시 굵어진 눈발의 주변이 더욱 하얗게 변했습니다. 숙소로 돌아가기 전 저는 간단한 간식을 사기 위해 근처 슈퍼마켓에 들렀습니다. 슈퍼마켓에는 폭설로 집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몰려온 듯 북적였고 계산대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그러던 중 뒤에서 어떤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저를 불렀습니다. 저기 젊은이. 내가 짐이 많아서 그런데 혹시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저는 당연히 돕겠다고 말하며 그녀의 바구니를 대신 들었습니다. 그 바구니는 생각보다 무거웠지만 그보다는 이 상황 속에서 저를 신뢰하며 부탁하는 그녀의 태도가 더 놀라웠어요. 저는 이런 순간들 덕분에 한국에서의 하루하루가 더 특별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 저는 또 한 가지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폭설로 쓰러진 나무 한 그루가 인도 위를 가로막고 있었고 몇몇 시민들이 스스로 나서서 나무를 옮기기 위해 협력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두꺼운 장갑을 끼고 나무가지를 치우고 또 다른 이는 주변에 있는 눈을 정리하며 길을 확보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지나가던 어린아이들도 작은 눈삽을 들고 나와 열심히 도우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이런 자발적인 협력과 공동체 정신에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영국에서는 보통 이런 일이 생기면 구청이나 관련 기관에 신고를 하고 기다리기 마련이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들이 직접 행동에 나서는 모습이 너무나 신선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큰 나무를 들고 다른 이들은 떨어진 나뭇가지와 주변의 잔해들을 치우면서 함께 웃고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저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다가 작은 도움이라도 되겠다는 생각에 다가가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반갑게 맞이하며 외국인 친구도 도와주니 고맙네. 여기 좀 들어봐. 라고 말하며 손짓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도 이 작은 현장에 합류하여 쓰러진 나무를 함께 옮기고 주변을 정리하는 작업을 도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숙소에 돌아와 하루 동안의 모든 일들을 기록하며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특별함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폭설처럼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에서도 서로를 돕고 기꺼이 함께 나서며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느껴지는 진심 어린 배려와 따뜻함은 저 같은 외국인에게도 쉽게 전해졌습니다. 이 경험은 단순히 폭설을 극복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 사람들의 깊은 공동체 의식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은 제게 한국을 단순히 흥미로운 여행지가 아닌 삶의 중요한 가치를 배우는 공간으로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폭설로 가득했던 며칠이 지나고 날씨는 조금씩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온 도시가 하얗게 변했던 모습은 이제 얼룩덜룩한 흙빛과 함께 사라지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 남은 감동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겪은 이 특별한 경험을 SNS에 기록하며 전 세계 친구들에게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사진과 함께 적은 글에는 제가 느꼈던 따뜻함을 담고 싶었습니다. 서울에서 맞이한 첫 폭설은 그저 낭만적인 풍경을 넘어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던 잊지 못할 경험이었습니다. 낯선 땅에서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제게 서울 사람들은 항상 친절과 협력으로 손을 내밀어 주었어요. 한국의 이런 따뜻함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제 글은 곧바로 많은 친구들에게 반응을 얻었습니다. 정말 멋진 경험이구나. 한국 사람들 정말 대단하네. 라는 댓글들이 이어졌고 그중 한 친구는 다음에 한국 갈 때는 나도 꼭 함께하자. 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글을 통해 한국을 조금이라도 더 알릴 수 있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제설 작업에서 만난 한국 친구들에게 초대를 받았습니다. 폭설로 고생한 기념으로 우리끼리 작은 모임을 하자. 며 단체 메시지가 왔고 저는 흔쾌히 응했습니다. 그날 모임에서 저는 처음으로 한국식 전통 찜질방도 가보고 따뜻한 온천에 몸을 담그며 긴장을 풀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제가 처음 해보는 경험들에 대해 친절히 설명해 주었고 서로의 문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더욱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찜질방에서 나온 뒤 우리는 또 다른 한국 전통을 경험하러 갔습니다. 바로 빙수를 먹는 일이었죠. 추운 겨울에 차가운 빙수를 먹는 것이 조금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었지만 눈처럼 부드러운 우유 빙수를 한 입 먹는 순간 저는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의 웃음과 대화는 제가 한국에서 느꼈던 따뜻함의 연장이었고 이 나라가 주는 특별한 감동의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단순히 한국의 외적인 매력뿐만 아니라 내면적인 가치와 정신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폭설이라는 위기 상황 속에서 드러난 한국 사람들의 협력과 배려는 제가 본받고 싶을 정도로 인상적이었습니다. 단순히 K-팝 팬으로 시작했던 한국과의 인연이 이제는 사람들과의 진정한 연결로 확장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을 통해 저는 이제 더 이상 외국인으로서의 낯설음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한 번도 소외감을 느낀 적이 없었고 오히려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환대 덕분에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폭설이라는 예상치 못한 사건은 저를 긴장하게 했지만 그 속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연결은 제가 이 나라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한국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더 따뜻한 한국 이야기를 들고 올게요. 감사합니다.